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있었더라고요.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북한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 사상체계 정립을 시작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만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10년을 맞으면서 김정은주의를 독자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언론들에서 김정은 홀로서기 이런 내용의 기사들을 내보냈었죠. 그러면서 8차 당대회장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초성화가 없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맹북 유튜버들도 또 김일성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머니를 싫어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형제들은 만나주지 않았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을 싫어한다.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흔적들을 지우려고 한다는 식으로 떠들었습니다. 이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하고 김정일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부터 시작된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 몇 번 해드렸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존 시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이리 손주, 손녀들을 데리고 놀러 다녔다고요. 그런 걸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제외시키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걸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당대회장이라고 해서 또 당회장이라고 해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를 꼭 비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북한에서 노동당원들이 때로는 공개당 총회, 또 화선 세포총회 이런 걸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현장에서 당회의들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당회의를 진행하는 장소들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를 비치하고 당회의를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을 제외시키고서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일심 단결과 오늘의 북한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구들도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해놓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와서 빠른 시간 안에 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핵강국을 만드는 데 일조한 사람들도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을 빼고 자기를 내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올해 4월에 당 세포비서대회가 있었죠. 이 당 세포비서대회에서는 당세포들이 항구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사상교양 사업의 기본 내용으로 5대 교양을 제시했습니다. 5대 교양은 뭐냐면 혁명전통교양, 충실성 교양, 애국주의 교양, 반제 계급 교양, 도덕 교양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혁명전통 교양은 사회의 모든 성면들을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혁명전통에서 기본은 김일성 주석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해방 후 50년의 혁명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충실성 교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충실성 교양이라는 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에서 핵심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해라. 그리고 또 그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변함없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충성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애국주의 교양이라는 것은 자기 고향, 자기 마을, 자기 일터를 사랑하고 알뜰히 꾸리는 대로부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제 계급 교양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지주 자본가 계급을 미워하고 자본주의 제도를 반대하며 노동계급이 이익을 옹호하고 사회주의 전치부를 수호하는 계급의식을 높이는 걸 말합니다. 도덕교양은 혁명의 계승자들이죠. 미래의 주인공이고요. 이런 세 세대들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혁명 선배들을 존대하도록 교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대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전진합니다. 그러면서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죠. 그에 맞게 노동계급의 혁명사상도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막스레닌주의는 노동계급의 기본사상이거든요. 북에서는 막스레닌주의도 변화 발전하는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 김일성주의도 막스레닌주의의 계승 발전의 단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김정은주의도 막스 레닌주의에 기초한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계승 발전의 한 형태인 겁니다. 김일성주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및 방법에 의한 전일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김정일주의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면 주체의 사상, 이론 및 방법에 의한 전일적인 체계, 그리고 선군 사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김정은주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및 방법에 의한 전일적인 체계와 그리고 또 선군 사상, 그리고 강성대국으로 규정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건 미천한 제 생각이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김정은주의를 내세움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 사상체계 정립을 시작했다고 보고했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김정은주의도 김일성 김정일주의 계승본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지 독자적인 사상이나 체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북에서는 사상교양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혁명의 새 세대들이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줄 수 있고 또 자본주의 날라리 사상에 물들주면 당원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새 세대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충신, 그리고 또 열렬한 조국애를 지닌 참된 애국자, 투철한 반제 계급의식을 지닌 열혈투사, 계급투쟁의 맹수, 높은 문화적 소양과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소유한 문명한 사회적 인간으로 키울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상교양 사업의 핵심은 충실성 교양, 혁명전통 교양, 반제 계급 교양, 그리고 애국주의 교양, 도덕 교양인 겁니다.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방 후 몇십 년 동안의 사상교양 사업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인민이 생겨났다. 이 말은 북은 적화 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조선말 대사전에 보게 되면 적화 통일이라는 말 없기도 합니다. 해방 후 정세하고 지금의 정세는 전혀 다릅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돼서 일제에게 수탈당하던 낙후한 농업국가였습니다. 당연히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에 대한 인민들이 원하는 사무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시한 각종 민주개혁의 대상들은 한 줌도 못 되는 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 자본가들이었던 겁니다. 조선노동당이 펼치는 각종 민주개혁들의 반기를 들 대상들이 훨씬 적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었고 전쟁은 북한 인민들이 모든 생활 기반을 사라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도움 없이는 개인들이 자기 집 하나도 지을 수 없었던 거죠. 자연히 개인 재산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도 다 같이 잘 살고 못 먹어도 다 같이 못 먹는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남한의 정세는 해방 후의 남한 정세하고 전혀 다릅니다. 남한은 너무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되어 있죠. 만약 남한이 북한처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게 된다면 남한 사람들은 그 즉시로 들고 일어나 대통령 하야를 외칠 겁니다. 남한 청년들한테 당과 수령을 위해서 또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북방의 감자밭에서 감자농사를 지으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을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라고도 가겠다고 하는 이런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사상교양 사업의 효과인 겁니다. 이런 사상교양 사업을 하는 부서가 바로 선전선동부인 거고요. 이 선전선동부가 수령의 사상을 체계화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의 수장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김여장 부부장인 거고요. 예전에 김정일 위원장도 선전선동부를 맡고 있던 시절에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를 체계화했었습니다. 이렇게 북에서 김정은주의를 정립화했다고 하더라도 김일성 김정일주의 계승발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데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